안녕하세요. 모두의 피부과 전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정말 레디어스 시술 정말 많이 받으러 오셨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Q&A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사이트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콜라겐을 생성을 유도해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걸 떠나서 재생이나 탄력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주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수화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면 대부분 PLLA 성분의 스컬트라나 PDLLA 성분의 주베룩을 떠올리는데, 이런 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 내에서 물로 한번 수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병원별로 이 수화에 따른 편차가 있는데,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고르게 수화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입자의 크기도 굉장히 작아서 결절 위험이 제 생각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카하라는 성분이 결국 칼슘이거든요. 칼슘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뼈나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미국 FDA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꺼진 부위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어요. 사실 거의 20년간 월드와이드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이라서 안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카하라는 입자가 피부 내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대략 한 3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들어간 양이나 들어간 위치, 그리고 입자가 모여있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결과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바로는 그래도 한 얼굴 전체 기준으로 한 3, 4회 정도, 그러니까 3개에서 4개 정도 실린지를 쓰면은 그래도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유지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입자가 굉장히 균일하고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탄력이 떨어지고 콜라겐 재생이 필요한 모든 부위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술, 눈 밑 이런 데는 사실 피하는 편입니다. 너무 얇은 부위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피하고, 얼굴뿐만 아니라 목에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팔, 복부, 임신하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복부 탄력 떨어지신 분들, 탄력이 떨어진 부위 그리고 볼륨이 꺼진 부위에는 대부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술 방식은 대부분 캐뉼라라는 얇은 관을 통해서 피부 밑으로 시술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늘구멍 하나를 뚫는데 그 부분에 국소 마취를 하고, 이 구멍을 통해서 캐뉼라라는 관이 피부 내로 들어가서 시술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고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 느낌이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레디어스의 키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게 희석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원액은 1.5cc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액 1.5cc에다가 1.5cc의 식염수나 리도케인 마취제를 섞으면은 총 3cc가 되면 이게 이제 1대1 비율로 희석했다고 말하고, 1.5cc에 물과 리도케인 3cc가 들어가면은 총 4.5cc가 되면 이제 이건 1대2 희석, 이런 식으로 1대3 희석. 그래서 이 희석 비율을 나눌 수 있는데, 희석 비율이 점점 커질수록, 많은 양의 물에 희석할수록 입자가 넓게 그리고 깊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희석 비율이 높아질수록 볼륨을 형성하는 효과는 떨어지고 이 피부 탄력을 만드는 효과로 가는데요. 또 너무 과한 희석을 하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 입자 수가 너무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효과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비율은 1대 한 0.5에서 1대 3까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볼륨, 그리고 볼륨을 약간 채우면서 피부 결이나 탄력도 같이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필러로 내 꺼진 곳을 채우기가 싫다 하시는 분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주베룩이나 스컬트를 하고 나서 조금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부작용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레디어스를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조금 부어 있거나 약간 뭉쳐져 있는 듯한 느낌은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하고 나서 한 달까지는 기존에 넣어놨던 레디어스 입자와 같이 들어가는 CMC라는 겔 성분이 있어요. 이 겔 성분이 한 달에 걸쳐서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왜 내 얼굴에 볼륨이 빠져나가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원래 한 달까지는 서서히 빠지는 게 정상이고 한 달 후부터 남아있는 카하 입자에서 다시 콜라겐 볼륨이 생성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디어스 받기 전에 내가 희석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할 건지, 얼마나 많은 양을 쓸 건지, 시술 간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생성되는 볼륨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레디어스는 기본적으로 내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피부결을 좋게 하거나 볼륨을 만들어주는 건데, 히아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히아루론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냐, 내 만들어 생성되는 콜라겐이냐. 두 번째 차이 같은 경우는 횟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필러는 보통 한 번의 시술로 시술이 완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레디어스, 다른 콜라겐 부스터들도 마찬가지지만 다회차를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서 시술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이어지는데, 왜 나누어서 시술을 하느냐 했을 때는 필러는 많이 들어가거나 잘못된 부위에 들어가도 녹일 수 있는 히알라제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레디어스도 마찬가지고 줄베룩, 스컬트라 모두 이런 콜라겐 생성하는 주사제들은 잘못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녹일 수 있는 주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필요한 양에서 여러 등분해서 나누어서 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가 얇은 분들이나 지방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레디어스 시술을 받았을 때 얼굴에 뭉치거나 이런 부분이 내 피부가 얇으니까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부 표면으로 시술하지 말고 조금 더 깊게 레디어스를 볼륨 목적으로 시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피부를 먼저 과희석을 해서 레디어스를, 그래서 피부 탄력을 목적으로 먼저 레디어스를 넓게 깔아줘서 탄력감을 주고 난 후에 깊은 층에 볼륨 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러나 보톡스 그리고 레디어스를 같은 날에 시술하기도 하고요. 외국의 논문에서는 필러와 레디어스 자체를 섞어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히아루론산과 이 카하라는 입자의 강점을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부위에 그런 식으로 시술하는 논문이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같은 날 시술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디어스,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조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Q&A 형식으로 답변을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글창을 또 보시면 미처 영상에서 못 다루고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